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백악관에서 호흡에 문제가 생겼고 산소 수치가 떨어져 의료진이 산소호흡기를 제공했다. 뉴욕타임스가 긴급 속보로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원은 수백 명, 이 중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십 명이 업무에서 배제됐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인 이들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들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트럼프지만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검사를 할 것이다 라고 전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이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미국 시간 기준 지난 2일 충격적이게도 트럼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문가들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감염 경로는 호프익스 백악관 보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실이 밝혀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호프익스. 전 세계 언론들이 힉스 보좌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호프익스, 특별히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으로 31세의 전직 모델이다. 호프익스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발탁됐다. 힉스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부터 총각 비서관들은 물론이고 유부남들도 정신을 못 차렸다. 10대 때부터 랄프 로렌 등의 모델 활동을 했고, 트럼프의 딸 이반카 트럼프와도 함께 일했다. 결국 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했습니다. 2018년 2월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채 사임했지만 지난 2월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한 힉스의 직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대선 홍보 전략을 세우고 TV 토론의 방향 등에 대해 조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트럼프는 힉스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평가했습니다. 힉스 고문은 미국의 외교 문제와 내각 인사 관리에 관한 트럼프의 결정에도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개석상에서도 항상 트럼프의 옆에 붙어 있었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힉스를 백악관 문지기, 심지어 트럼프의 수양딸이라고 까지 불렀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신뢰하던 힉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을 마치고 미네소타주 유세를 위해 이동할 때 트럼프 전용기와 전용 헬기에 힉스는 트럼프와 동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힉스는 트럼프의 미네소타 유세를 동행하고 돌아오던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에서 미열과 기침 등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음날 모금 행사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포스원에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 백악관 핵심 참모진들도 모두 함께 탑승했기 때문에 백악관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라며 트럼프의 주치의 션 콘리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는 매우 잘 이겨내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 트럼프는 산소호흡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렘데시비르 투약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투약한 이후 최근 두 번째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 점차 호전되며 잘 지내고 있다 전했고, 트럼프도 자신의 트위터에 18초짜리 영상을 게시하며 나는 매우 잘하고 있다. 엄청난 응원에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다.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할 것이다. 영부인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러분들의 응원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고마워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다르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CNN은 현재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신이 금요일 새벽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한 뒤 겁을 먹었다. 밤새 열이 나자 트럼프의 긴장 상태는 점점 더 격앙됐다 전했고, 한 트럼프의 고문은 이것은 심각합니다.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트럼프가 매우 피곤해하고 있으며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AP통신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의 경과가 매우 중요하다. 완전히 회복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밝혔습니다. 1967년 승인된 미국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르며 대통령이 의학적 무능력 상태에 놓이면 일시적으로 권력을 부통령에게 넘겼다가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대통령이 권력을 환수할 수 있다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수정헌법 제25조가 발동된 것은 총 3차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5년 결장경 검사를 받는 동안 조지 H.W. 부시 부통령에게 권력을 임시 이양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과 2007년 결장경 검사를 받는 동안에는 딕 체이 부통령의 권력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번에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펜스 부통령까지 추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대통령 권한은 야당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승계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하원 의장이 권력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되면 트럼프의 재선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미국의 상황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자 놀랍게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금요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0년 1월 19일 35세 미국인은 4일 동안 열과 기침에 시달려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응급실을 찾았다. 같은 기간 지구 다른 한편에 35세 한국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녀는 열과 감기 기운 그리고 근육 통증을 호소했다. 그런데 의사는 감기에 걸린 것뿐이라 대답했다. 이 둘은 모두 중국 우한에서 날아왔다. 다음날 2명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과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 사례였다. 한국은 긴급하게 과감한 조치를 내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0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한국의 대통령은 긴급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검사를 하고 의심 환자들과 접촉자들을 즉시 격리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는 20개의 기업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도록 서둘렀고, 이들은 성공적으로 대량의 진단키트를 생산해내는데 성공했다. 재빠른 대응 속도 덕분에 한국에서는 봄부터 쇼핑몰과 공장, 음식점들이 문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31일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복지부 장관이 백악관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비상 상황을 알렸다.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를 불러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과 격리 작전을 시작하려 했다.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해 민간 기업들이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생산하도록 하려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비협조적이었다. 아자르 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 드디어 트럼프와 통화를 하는데 성공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싫어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셧다운이 시작돼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미국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4월부터 많은 기업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10월 1일까지 20만 명의 사망자가 아닌 3,000명 이하의 사망자만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발표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의 제목, TSMC 공정 과부하, 비상 걸렸다, 삼성전자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 국산화 성공,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대형 수주를 연이어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자주 언급드렸는데요. 이를 단순히 TSMC의 생산 스케줄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할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TSMC의 공정이 정말 과부하가 걸린 상태냐? 그렇습니다. AMD의 사례를 보면 정확한 내용을 짐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AMD, CPU를 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죠. 인텔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언급이 되는 기업입니다. 설계부터 자체적인 공정까지 모두 하고 있는 인텔과 비교해서 AMD는 일찌감치 TSMC 측에 위탁 생산을 맡겨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AMD가 출시하는 일부 제품군의 공급 정체 현상이 눈에 띄게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AMD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경쟁 기업 인텔 대비 제품 스펙이 뛰어나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AMD의 3세대 라이젠 프로세서 중에 일부 제품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히 재고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요. 가장 수요가 많은 라이젠 5 모델은 평소 20만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던 것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한때 30만원에 근접한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되고 있고 공급난을 겪고 있는 라이젠 5 모델 외에 라이젠 7 등의 재고량은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이 AMD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외 PC 제조업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노트북용 프로세서 역시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현재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세계 물류 체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MD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인텔 코어 프로세서 위주로 재조정하고 있는 형편이고 당장 공급을 해야 하는 물량은 해외에서 구해오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공급 문제는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진 현상이에요. 특히 중국에서 해당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AMD의 국지적인 수요 예측의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TSMC에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달 전부터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AMD가 라이젠 프로세서 이 제품을 더 생산하고 싶더라도 TSMC 측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여서 생산량을 기존에 약속한 물량 이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러한 TSMC의 과부하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 보도를 낸 바 있었는데요. TSMC의 7나노 공정 생산 캐파는 2021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풀로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약된 물량만 처리하기도 빠듯해서 특정 회사의 생산량을 선택적으로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AMD뿐만 아니죠. 최근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의 수율 문제로 화두가 되었는데요. 해당 프로세서는 TSMC 측이 제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플레이스테이션 5에 탑재되는 프로세서의 수율이 50%대에 불과하고 당초 예상했던 수율이 뽑히지 않자 소니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의 초기 생산 물량을 3분의 2가량으로 감축시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TSMC는 지금 명백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여러 정황 증거상 판단을 할 수가 있고 7나노 공정이 활용되어 제조되는 물량은 2021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치의 여유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신 공정이죠. TSMC의 5나노 공정 라인의 대부분은 애플이 쓰고 있어요. 다른 고객 기업들은 TSMC의 5나노, 7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제조를 하고 싶어도 TSMC의 캐파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배경 속에서 최근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굴지의 팹리스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량으로 물량을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팹리스 기업들이 물량을 주는 파운드리 기업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설계 단계부터 물량을 맡길 파운드리 기업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해당 기업들의 장비, 인력, 생산 라인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바꾼다는 것은 아예 초기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SMC에서 삼성으로 벤더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TSMC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TSMC의 상황을 삼성전자가 과연 전혀 모를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납품 단가가 TSMC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이렇게 자체적인 예약 물량이 이미 꽉 차서 추가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고객사의 니즈를 세세하게 맞춰주기 어려운 코드 높은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가지는 장점도 만만치가 않죠. 이미 삼성전자가 가격을 낮춰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메모리에서도 치킨 게임과 비슷한 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TSMC가 고객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마냥 쥐는 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용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객 기업들은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에게 초기 시장 주도권을 내어준 이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반도체 후공정, 특히 패키징 기술력인데요. 삼성도 이를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 전기와의 협업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하나그룹의 전자장비 제조회사 하나정밀기계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 중의 하나인 다이 본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